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18일 다가오는 2024-2025 시즌 일정을 발표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일부 축구 팬들은 대형 사건이 터졌다며 손흥민이 어쩌면 다가오는 이번 시즌에 우승컵을 들지도 모른다고 전망해 또 다른 축구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 토트넘에 다가오는 공식 일정은 충격적일 정도로 토트넘에게 이로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시즌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9월이라며 만약 9월을 잘 넘긴다면 손흥민이 중심이 되어 토트넘 최대의 돌풍을 시즌 동안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새로운 시즌에도 초반 돌풍을 재현할 가능성이 영국 현지 매체들로부터 속보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EPL 사무국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4-2025 시즌 공식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개막은 8월 17일이며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가 개막전을 치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에스턴 빌라, 첼시 등 2023-2024 시즌 빅6 구단들은 나름 빡빡한 시즌 초반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첼시는 맨시티와 개막전에서 만나고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펼친 맨시티와 아스널은 9월 21일에 맞대결을 치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로 부임한 리버풀은 10월 중하순에 첼시와 아스널과 일주일 간격으로 대결하고 11월 30일에는 맨시티와 격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에 비해 토트넘은 다소 여유있는 시즌 초반 일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은 지난 시즌처럼 초반 빠른 출발을 재현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까지 빅6와의 대결이 단 2번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8월 20일 오전 4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복귀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1라운드를 치릅니다. 이어 9월 14일 아스널을 상대로 홈에서 첫 빅6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빅6와의 대결이 2개월 동안 없습니다. 빅6는 아니지만 그나마 까다로운 상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월 28일에 원정 경기를 치를 뿐인 일정을 받아든 것입니다. 맨유전을 치른 뒤에는 매치 휴식기가 이어지고 10월 중순부터 리그가 재개되지만 토트넘의 빅6 대결 일정은 없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대결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토트넘은 적어도 개막 후 3개월 이상은 어려운 상대를 피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며 일정의 유리함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초반 돌풍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콘테 감독 하에서 리그 8위라는 처참한 순위를 기록한 뒤 해리 케인마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버리자 많은 영국 매체들은 해리 케인이 빠진 토트넘에서 손흥민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 출신이긴 하지만 해리 케인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는 비판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매체들은 그 근거로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이지 해리 케인처럼 원톱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그는 조연에 익숙하지 주연이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가 뛰어난 선수인 것은 맞지만 해리 케인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고 손흥민을 원톱 공격수로 올리는 파격적인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실험이 대성공을 거두며 시즌 초반 경기에서 8승 1무의 성적을 거둡니다. 이 초반 경기 무패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흥민이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의 공격진을 홀로 이끌며 8승 1무의 엄청난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아스널을 상대로는 멀티골을 기록하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한 골, 맨시티를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면서 강팀을 상대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며 EPL 탑레벨의 공격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빈 껍데기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내려치기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을 기점으로 수비진이 퇴장과 부상으로 붕괴되면서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깨지고 후반기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후반기 마지막 6경기에서 1승 5패를 당하며 초반에 쌓아놓은 승점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며 겨우 리그 5위를 달성합니다. 일각에서는 일정이 좀 유리하다고 해서 우승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오바라는 반박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해리 케인이 없을 때 토트넘이 리그 10위나 겨우 할 것이라 전망했던 사람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초반 경기 무패를 할 때 그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영국 축구계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며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스쿼드가 일정을 받아든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내려치기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 역시 토트넘이 다가오는 시즌에 역대급 일정을 받아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개별 구단의 초반 10경기 난이도를 차트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팀은 울버햄튼이고 에버튼이 가장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중위권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반 10경기 난이도가 저 정도면 지난 시즌에 비해 현저히 일정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경기의 난이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고 맨시티가 가장 쉬운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뒤에서 5번째로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초반 10경기보다 후반 10경기가 훨씬 쉬운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과 함께 뛰는 동료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리그 내내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지원할 수준 높은 선수들이 영입된다면 리그 일정에서 큰 이득을 누리는 올해 토트넘의 역대급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지옥의 일정을 치르게 된다. 9월 2분 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을 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스쿼드 보강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허약한 스쿼드로는 12위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몇몇 이적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은 우승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이